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이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슈 플러스의 이번 시간에는 춘천문화재단의 김희정 사무처장 모시고 문화를 통해서 움츠러든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봄바람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춘천문화재단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문화재단은 2008년 12월에 설립돼서 올해 14년 차에 들어서는 중견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또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량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화 기획과 또 문화 행정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많은 활약뿐만 아니라 지난해 춘천시가 법정 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만큼 문화의 활기가 좀 더 막 넘쳐나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도 줄어들고 생계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춘천도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였는데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그 저소득에 있어서 오히려 창작 활동과 다른 직업군으로 내몰리는 그런 예술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멈췄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찾아갈 곳도 없고 그것에서 오는 자기 일상의 어떤 좀 불안감, 그리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저희 재단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와 예술가의 또 활동 그리고 시민 활동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인해서 받는 힘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좀 뭔가 무기력감? 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분위기를 깨우는 작업들을 지금 시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쁜 봄바람의 시민협의체이던데요. 어떤 협의체인가요? 이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시민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이 시민협의체를 갖고 있는데요. 문화도시가 선정된 곳은 어느 도시나 시민협의체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봄바람이라는 조금은 유연한 이름, 네, 와닿는 이름으로 지었고 조금은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분들이 운영위원을 맡아주셔서 지금 18분의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300여 분은 자발적으로 내가 봄바람 회원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주셔서 지금 한 3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사실 제가 음치박치의 몸치입니다. 이런 사람도 소장님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나도 봄바람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자격 기준이 있다면 아까 뭐 300명이 이미 가입은 하셨다고 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참여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격의 기준이라든가 또 참여 방법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춘천 시민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춘천 시민이라면 그리고 몸치박치 다 상관없이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대해서 뭔가 참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리고 작은 호기심만 가지시더라도 이 봄바람단에 가입하셔서 함께 우리 살아가는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 센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가 몇 개 들었습니다. 봄바람뿐만 아니라 딴지 없는 딴짓, 그리고 시민 상상 오디션 뭐 이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봄바람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게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요? 시민들을 조금 더 이 도시 움직여가는 주체자로 나서게 하는 게 문화도시 사업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획을 실현시켜드리는 시민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딴지 없는 딴짓이라는 것은 어떠한 딴짓을 하더라도 저희가 딴지 걸지 않겠다. 그래서 개인이어서 어디 뭐 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뭐 단체에 속해 있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 이 상상력들을 실현해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이 개인 기획자의 그 발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든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당백 리턴즈라는 사업의 장명인데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카페라든가 뭐 책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소소한 공간들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그냥 비즈니스적인 공간뿐 아니라 시민들과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시민 커뮤니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함께 연결해드린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도시 산책자라든가 또 필요한 학교, 동네 지식인 이렇게 제목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뭔가 뭘 하겠는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알만한 네. 것들 많은 시민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장명 센스가 벌써 시작부터 궁금증과 뭔가 즐거움을 바끌어들이는 부분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춘천 예술인촌도 조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술인촌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시에서 그 예술인촌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술인촌 자체를 이제 재단이 위수탁 받게 돼서 이제 앞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할 예정인데 위치는 근화동에 있는 옛날 기무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무사 그 관사 8동을 리모델링해서 관리동과 시민체험동 빼고 한 5동 정도, 5, 6동 정도를 입주 작가를 모집해서 그 안에서 창작 활동도 하고 또 그 광장을 크게 시민광장으로 넓혀놔서 시민들과에도 또 접점이 되는 체험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서 기무사라는 그 원래 갖고 있던 공간들을 완전히 뭐 폐쇄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폐쇄되고 단절된 그 고립된 공간들을 다시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좀 더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 예술인촌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순쯤에 오픈하우스를 할 거고요.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 시민들, 예술가 분들 오셔서 한번 구경을 하시고 그 공간이 또 나의 공간이구나, 우리 도시에 있는 또 네. 자랑스러운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바람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전문 예술인들 육성 사업까지 좀 활성화가 된다라면 올해는 시민들이 다른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공연을 선택해서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시고 계신 것 중에도 이거는 빼놓지 않으시고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추천해 주실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봄과 여름 시즌의 공연 4개를 저희가 패키지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올해는 거의 뭐 한 10분, 20분 만에 매진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봄, 여름 시즌에 저희가 국립발레단 해적 발레단 공연이 있고 그리고 포레스텔라 팀들의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또 전통 날다 심청이라는 작품과 또 대만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당타이손의 리사이틀 해서 봄, 여름 시즌에 4개의 기획 공연을 묶어서 패키지 오픈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패키지는 이미 다 이제 매진이 됐고 그 공연별로 아직 개별 오픈 시기가 네. 좀 남아 있고 가장 빠르게는 4월 1, 2일에 국립발레단 해적이 있는데 2층에 약간의 좌석이 남아 있다고 확인하고 벌써, 왔습니다. 네, 서두르셔야 돼요. 네, 네. 끝으로 네. 향후 비전과 목표도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심리방역 프로젝트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이 지켜주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이 경제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찾아지는 여가적 삶이 아니라 경제의 빈곤에 놓여 있든 부유하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문화와 예술이 지켜주는 인간의 기본적 그 환경 안에는 반드시 문화예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이 누려야 될 문화를 기본권으로 놓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들은 우리가 좀 더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시를 생각하면 인구도 늘려야 되고 개발도 시켜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수십 년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의 성장은 이렇지만 결국 지금 코로나19라는 걸 세계적인 세계적 재앙으로 우리가 맞고 있듯이 이것이 결국은 인류가 가져왔던 그렇게 맹목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들을 해왔다면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해왔다면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춘천이 갖고 있는 지금 문화도시의 비전 슬로건은
시민이 낭만 이웃으로 전환 문화도시 춘천이라는 목표를 네.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전환이 결국은 공동체의 전환을 가져오고 그 공동체의 전환으로 이 도시가 바뀌어간다라는 그 큰 틀의 문화도시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이 도시를 바꿔가는데 함께 손잡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낭만 시민들이 되기를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향유가 서민들의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든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 춘천에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들이 춘천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